네, 2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예. 1부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예. 2부는 예. 이제 탁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좋습니다. 예. 좀 본론으로 짤막하게, 들어가야죠. 예. 네,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탁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게 칠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는 탁구는 하는 만큼 보인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악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탁구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인다. 예, 맞아요. 첫 번째, 그거.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제 이제 채널은 용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용품은 어떤 탁구의 결핍의 하나의 표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탁구 자체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음악의 접근에 있어서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접근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것처럼 이 탁구도.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한 예. 탁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을 텐데 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탁구장을 한번 갔어요. 네. 요즘에 제가 탁구를 거의 안 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컸으니까 네. 저녁 때 한두 시간씩 탁구 좀 치면 어떨까 해서 탁구장에 갔어요. 네. 그래서 탁구를 이제 거기서 모르는 회원하고 좀 쳤죠. 네.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너무 탁구를 안 쳐가지고 네.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팔이 뻑뻑해져가지고 못 걸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팔이 아파서 시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흐글흐글 보는 거예요, 몇 분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좀 네,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 보여줘서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에 탁구장에 예를 들면 회원이 50명 있으면 나는 거기에 몇 번의 랭킹에 들어갈까.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 탁구장에 다녀서 다 친해지면 친해지면 이제 제 실력을 오픈을 하고 네네, 거기 어딘가에 위치하는데 부담이 최근, 없는데 최근이라 봤자 뭐 한 2, 3년 네. 뭐 동안은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리뷰어를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예. 계속 용품을 바꾸다 보니까 때로는 제 손에 잘 맞는 라켓이 있고 예. 맞지 않는 또 라켓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제 뜻대로 전혀 풀리지 않는, 물론 실력의 문제도 있지만 예, 라켓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용품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뭐 제 책임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자전거 사업도 하잖아요. 네네. 자전거가 재밌는 점이요. 자전거도 승부 세계거든요. 네네. 한강을 달리고 있으면 자기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따라잡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옆으로 휙 지나가요. 근데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맞아요. 자전거가. 경험했습니다. 예. 근데 자전거를 예를 들면 13km짜리 자전거를 타다가요. 네. 12km짜리 자전거를 옮기면요. 다르죠. 좀 날아가는 느낌이죠. 평속이 한 1km 내지 2km가 빨라져요. 1km 무게를 줄일 때마다, 자전거 무게를 줄일 때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몸무게를 줄이지 뭐 자전거를 1km 줄이냐 이러는데요. 몸무게는 100km에다 90km 간다고 해서 자전거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냥 운동 효과에 의해서 자기 근육이 늘어나서 빨라지는 거죠. 근데 자전거는 10% 무게 줄어들면 진짜 평속 2km는 빨라져요. 평속 2km가 어떤 거냐면 내가 평상시에 죽으라고 타면 예를 들면 24km를 달려요. 근데 2km가 빨라지면 26km가 되잖아요. 이 2km의 속도는 어떤 거냐면 금방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점이 돼버려요. 이 평속 2km는 큰 차이예요. 내가 죽어라고 밟아도 따라갈 수 없는 차이예요. 근데 그게 돈만 좀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 탁구로 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죽어라고 자전거를 타면 평소 2km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운동을 해야 되는 거를 돈만 한 100만 원 들이면 단번에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탁구도 비슷한 게 있죠. 있어요. 러버를 하나 바꿨는데 자기한테 딱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한 알 두 알이 늘어요. 내가 이거 1년 초에 한 알 두 알 늘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효과가 탁구 평생에 회사 사장님의 입장이고 근데 제 생각도 비슷하지만 초보 때에는 라켓이나 러버를 바꿈으로써 플레이의 어떤 성향도 달라질 수 있고 하다못해 못 이겼던 사람들을 이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실력, 어떤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멈춰서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것에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특히 제가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탁구 잘 치시고 고수인 분들은 용품 잘 안 바꿔요. 그건 진리야. 예. 그런데 탁구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용품에 대한 소고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잘 못 치고 힘이 없으니까 공이 빨아야 되니까 카본 쳐요. 네. 그러다가 이거 카본을 쓰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 드라이브 배울 때는 이거 묻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순수 합판으로 가요. 네. 그러다가 좀 치다 보니까는 자기 힘으로는 안 뚫려, 상대방이. 고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한번 좀 세게 나간 걸로 해볼까? 또 카본으로 바꿔요. 네. 카본으로 바꿔서 한참 하다 보니까 근육도 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교한 거, 실수 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파워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합판으로 또 가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맞아요. 실력이 정상급에 올라서 더 이상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때는 용품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정하면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더뎌요. 바꾸는 텀이. 그리고 자기 어떤 주력이 딱 이제 어느 정도 정하면 그러면 다른 용품 뭐 신제품이나 별로 관심이 없는데 멈추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표출이 은근히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 지금 소수예요. 의외로. 소수인가요? 왜냐면 지금 탁구 업체들마다 저희는 다 연락을 하니까요. 네네. 탁구 업체들마다 지금 매출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세일을 엄청 하는데도 매출이 안 나요. 예전에 그 소비했던 말 그대로 이건 소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모으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수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죠. 지금 네, 이제 분명히 있어요. 탁구를 못 치니까 그걸 대리 만족으로 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네네. 아니면은 저기 카페 경매에 참여하거나 네네. 아니면 자기 용품을 계속 사모으거나 이런 대리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탁구에 열정 있으신 분들은 그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용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예. 또 앞에 뭐 열등감이나 뭐 일부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까지는 이 사람을 이겼는데 오늘 졌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그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용품이 문제다. 용품 어떤 라켓이 합판이어서 혹은 카본이어서 그건- 러버가 이래서 그래서 라켓 한번 보고 공안 들어가면 라켓 한번 그게 보고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끊임없는 또 그런 돌고 도는 네. 그런 용품병에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어쨌건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탁구 처음 배울 때 예를 들어 뭐 스트로크를 배우는 사람이 드라이브를 뭐 거는 사람을 보면서 무조건 공발이 세야 무조건 강한 드라이브가 좋은 드라이브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더 넘기는 드라이브가 더 좋은 드라이브다 혹은 평범해 보이지만은 코스를 잘 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실력 어떤 자신이 어떤 이 경력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용품을 바꾸게 만들죠. 짠 하고 눈이 그 떠지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롱핀플라고 전혀 안 쳐보다 롱핀플라고 치고 나면요. 그러면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또 시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이 느린 사람하고 이렇게 치다가 공이 빠른 사람하고 치면요. 내가 저걸 어떻게 봤지? 컨트롤 신경 쓰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탁구 경력에 따라서 또는 치는 상대방의 무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합 경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 시합을 하고 나면은 시합을 나갈 때마다 새로벌 쓰지 않으면 안 돼. 맞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 이거가 되게 중요한 지고 나서 얘기니까. 데미지가 있거든요. 내가 새 러버를 아니고서 네. 시합을 지고 나면은 야 내가 그 러버 갈았으면 혹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네. 네, 데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방어 기제의 일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탁구를 즐기는 모든 환경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음악이랑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꼭 연결하셔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예. 그 주제를 우선 2부는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